퇴비차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게 바로 퇴비차고, 그리고 가장 저렴한 게 퇴비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비료를 가지고 퇴비차 발효한 지금 4일차입니다. 4일차고 지금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반기 과일이랑 고추에 뿌릴 퇴비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추나 우리 비가린 감귤이나 노지에 있는 감귤이나 쓰는 영양제는 비슷합니다. 질소질이 완전히 빠진 인산가리나 인산칼슘 요 위주로 이제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을 녹여서 뿌려주기만 하면은 뭐 되긴 하지만, 거기다가 많은 필요로 하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제를 추가로 넣어주시면은 아주 좋은 고급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방이나 농협에서 구입하는 그런 좋은 영양제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비차를 예전에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퇴비차는 정말 유럽에서 유럽 국가에서 정말 많이 쓰는 그런 액비입니다. 그 컴포스트 티라고 하는데, 퇴비 정말 부숙이 잘 된 그런 퇴비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만든 지 짧은 그런 퇴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퇴비를 지금 받아놓은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퇴비가 있습니다. 저거는 받아놓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저것과 이것과 느낌이 틀립니다. 퇴비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냄새가 좋아야지, 똥 냄새가 많이 나야지 좋은 퇴비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흙 냄새가 납니다. 전혀 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동물 부산물로 만든 것인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퇴비, 저거는 냄새가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 후에는 약간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되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비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퇴비를 따로 한 20-30호 정도 보관을 합니다. 이 퇴비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오래되면은 부숙이 다 돼요. 이 안에 미생물도 있겠지만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퇴비가 됩니다. 그냥 가스가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는 발효가 다 끝난 그런 퇴비를 말하는 거죠. 그 퇴비는 항상 오래된 퇴비, 냄새 안 나는 퇴비, 흙냄새가 나는 퇴비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퇴비를 구하시지 못하면은 그 퇴비회사에 연락해서 좀 오래된 퇴비를 달라고 하셔서 너무 냄새나는 얼마 안 된 퇴비를 쓰시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퇴비차를 쓰실 땐 이렇게 오래 저장이 된 냄새가 안 나는 퇴비를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얼마 전까지는 인산가리를 계속 써왔었습니다. 인산가리를 계속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산가리 말고 또 유황가리 고토나 황산가리를 쓰려고 합니다. 황산가리도 괜찮고 유황가리 고토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고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과 가리와 고토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유황과 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고토가 들어가 있어서 마그네슘, 즉 여기에 후반기에는 마그네슘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마그네슘입니다. 요것도 황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입니다. 요것도 넣어주면은 당도를 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좋고, 그 작물이 광합성을 해서 작물을 크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달게 하고, 그리고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그네슘은 후반기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마그네슘은 따로 이게 많이 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입상 황산가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은 이제 고추를 후반기에 뿌려주게 되면은 고추를 굵게 하고, 그리고 빨갛게 붉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그네슘도 좀 첨가해서 할 거고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비료를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퇴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용량으로 배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500리터 통에다가 배양을 할 거고요. 이 통 안에는 약 10kg나 20kg 정도의 퇴비를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kg 정도의 설탕을 넣으시고, 아니면은 2리터 정도의 당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미를 넣어주시고, 아니면 설탕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료를 넣어주십니다. 비료는 저는 황산가리를 3kg 넣도록 하겠습니다. 3kg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드려 봤습니다. 그 영양제 만드는 방법, 정말 쉽게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대로 물에 녹여서 해도 되지만, NPK 중에서 인산이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21복비를 쓰시면 인산이 잘 안 녹기 때문에 이렇게 퇴비차나 아니면은 미생물 발효를 하시면 웬만한 거 다 녹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이제 아까 황산가리 3kg에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비율은 있습니다. NPK를 요걸로 이제 1kg로 잡으면은 요거는 100g, 아니면은 여기 칼슘을 100g, 아니면 유황을 100g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게 3kg 들어가니까 요거는 300g, 아니면은 칼슘을 300g, 그리고 미량요소입니다. 따로 미리근이라고 미량요소를 파는데, 예, 그런 걸 넣어 주셔도 되고, 따로 인터넷에서 팝니다. 미량요소를 저는, 그러니까는 이 비료가 3kg, 그리고 이게 300g이면은 저는 이거를 3g이나 4g, 뭐 한 10g 정도 넣어줘도 될 것입니다. 비율은 여기 100일 때 요거는 10,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요건 3kg, 이건 300g, 요건 3g에서 5g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량요소는 정말로 조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나 적게 나오나, 예, 같습니다. 그래서 미량요소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 우리가 이제 퇴비차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퇴비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이제 우리 아메리카노 드시죠? 커피 드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려내놓으면 퇴비차 같이 검게 좀 이렇게 아메리카노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거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울거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발효를 시키면서 공기방울로 이제 산소 공급을 할 거거든요. 발효를 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이 비료 성분들을 다 분해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효한 수용성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작물에게 더 흡수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작물이 더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뭐 한 포를 뿌린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하시면은 10번이든 20번이든 나눠서 이렇게 비료를 연면 시비를,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서 연면 시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퇴비를 우선은 반포 정도 여기 있는 요 부직포에다가 넣어 갖고 우선 담그겠습니다. 요 퇴비를 요 부직포에 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망에다 넣으면은 퇴비 찌꺼기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나중에 이제 교반기나 이런 기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약 부직포망인데 미세하게 돼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걸러지고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약을 다리는 거라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퇴비를 대략 한 10kg 정도 넣었습니다. 퇴비는 10kg 넣든 20kg 넣든 퇴비의 성분을 많이 우려내시려면 한 포를 다 넣으셔도 되고요. 뭐 여기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만 시키겠다 그러시면 1kg, 2kg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시기에 맞는 비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황산가리를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황이랑 가리가 들어있는데요. 주로 후반기에 가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가리도 이제 과일을 굵게 하고, 그리고 과일을 맛있게 하는, 당도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과일이 빨리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유황이 들어있어서 과일의 향도 좋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꿔가시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면은 작물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망에 넣고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요게 이제 천천히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을 구입하셔서 여기다가 비료들을 넣고 매달아서 천천히 녹이면서 한 일주일, 5일이나 7일 정도 이제 발효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비료를 여기다가 매달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아 주셔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잘 녹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달아서 녹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당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장 구하기 쉬운 설탕을 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설탕은 3kg 정도 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설탕도 요 망에 넣어줘도 되는데 설탕이 워낙 잘 녹아서 그냥 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비료를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비료도 간단하고 퇴비도 간단하죠. 모든 자재를 만드는 거는 간단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만들기 어려워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포기를 넣어 주시고요. 가끔씩 이것만 흔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은 여기에 아메리카노 같이 퇴비 물들이 이렇게 커피 같이 이렇게 잘 우러나올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가을이나 이때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러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꼬리를 이용해서 온도를 한 30도 정도로 맞춰주면은 발효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넣어주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발효가 3일 정도면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로 전기가 없다 그러시면은 한 일주일이나 한 5일이나 6일, 일주일까지 발효를 하시면은 그냥 쓰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영양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퇴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퇴비차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비료를 넣는지 그리고 퇴비를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비료를 바꿔가시면서 요소나 아니면은 NPK 21복비나 이런 것을 넣어주셔서, 아니면은 질소가 없는 그런 비료를 넣어주셔서. 퇴비차 발효한 지금 4일차입니다. 4일차고 지금 거품이 나고 있고, 지금 여기 물들이 보면은 연한 아메리카노 색이죠. 퇴비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그리고 당미를 넣느냐에 따라서 색은 더 검정색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 써도 무방할 정도로 퇴비차를 써도 되고요. 퇴비차는 한 4, 5일 정도,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바로 밭에 뿌리면 됩니다. 여기에는 항산 가리를 넣었고 마그네슘도 넣고, 여기는 제가 따로 이제 염화칼슘도 넣었습니다. 칼슘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를 발효한 지 6일에서 7일 사이가 됐는데요. 색깔이 점점 이렇게 특유의 좀 걸쭉한 그런 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색이 좀 아메리카노 색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발효가 잘 되면은 그게 연한 아메리카노 색깔이 됩니다. 그 향도 약간 시큼한 향이 나고요. 이것을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골분액비를 함께 넣어줄게요. 100배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골분액비입니다. 오늘은 퇴비차를 관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차를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서 거기에는 황산가리와 그리고 마그네슘과 그리고 그 안에는 칼슘을 넣었습니다. 염화칼슘을 넣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이제 골분액비, 얼마 전에 만든 골분액비도 함께 넣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주를 한 게 한 5번째, 한 4~5번째 되는 것 같아요. 수확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관주를 해서 이제 작물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좀 해소를 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물만 안 준다고, 스트레스 준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양분을 충분히 주고 스트레스 받는 나무에게 따로 물을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좀 양분을 좀 충분히 줘서 당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